그러면 또 사연을 좀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서 추어탕집을 하는 사람입니다. 어머니, 저 형수 이렇게 모두 함께 달려 운영하는 가족 식당입니다. 장사는 잘 되는 편이라 큰 걱정은 없는데 얼마 전부터 형수님이 급여를 좀 올려받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사실 형수는 매장에 나와서 카운터만 주로 보기 때문에 힘든 일을 안 하시는데 급여는 어느 홀서빙보다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올려달라고 어머니께 이야기하니까 저도 살짝 억울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새벽 시장도 보고 와서 또 일을 하거든요. 가족 식당의 경우 급여 책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또 급여가 아니라면 수익을 어떻게 배분해야 할까요? 가족 식당에 대한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나도 뭐 가족 경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와이프가 도와주는데 와이프가 여기서 질문하는 가족의 개념일 수도 있겠지만 네. 사실 그냥 일심동체고 같은 주머니에 가정을 꾸려가는 하나의 가정을 꾸려가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그렇죠. 다를 것 같아요. 부부 식당도 사실은 쉽지가 않잖아요. 진짜로 쉽지 않죠. 그러니까 부부 식당도 여기하고 뭐 다를 게 없다고 보이는데 부부끼리 장사하면서 트러블이 없이 원만하게 해나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안 보는 겁니다. 안 하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방법이고 가족 경영이 왜 진짜 힘드냐면요. 아주 묘한 충돌이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과 와이프가 둘이 식당을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둘 다 장사가 잘 되는 생각을 해요. 둘 다 목적지는 똑같은데 방법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부딪혀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한 거죠. 둘 다 장사를 잘하기 위해서 의견을 내고 행동을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방법이 틀리다 보니까 아니야 내가 맞아. 아니야 넌 틀렸어.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영원한 풀지 못하는 숙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보는 게 최선의 방법이다. 이런 분들 문제를 가지고 저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장사를 잘 하자고 의견을 내놓은 거니까 이거는 서로 화를 낼 일도 아니다. 아니면은 한 사람이 완전히 의견을 죽여야 된다. 그지 않고는 항상 불행한 장사를 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다 잘 되는 방법을 말하는 건데 자기 의견이 관철되지 않는 거에 대한 뭐랄까 그 매장 안에서의 그 긴장감이 거기다 해소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죠. 힘든 거를 네, 거기다 맞아요. 꽂혀가지고 너 내 말 들어. 지금까지 나 힘들게 했지. 내가 한 말이 맞아라고 계속 관철시키는 건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내가 괜히 우기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 의견 엄청나게 좋아도 매장 잘 되지 않아요. 맞아요. 제일 네. 중요한 건 둘이 따박따박 앞으로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방금 낸 아이디어가 그 집을 어마어마하게 만드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저희는 업무 분담이 너무 철저하게 잘 돼 있어서 동업을 하려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부부는 안 돼요, 그게. 정말 안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은 결정권자는 한 사람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로 한다면은. 맞아요. 가족 식당의 경우 급여 책정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이제 알고 있는 지인의 식당인데 결혼할 여자하고 사업을 하는 그것도 사람이야. 묘하다. 그 친구가 나한테 얼굴 좀 보고 싶다 그래서 항상 얼굴 보고 싶다 그러면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 거야. 근데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그 결혼할 그 친구는 엄청 똑똑하고 야무지고 일도 잘해.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아가씨의 마음에 안 드는 거지. 워낙 일을 잘하는 친구니까. 그래서 어떻게 마음을 먹어야 되는 얘기를 좀 해줬는데 맨 처음에 어떻게 되냐면 그 같이 일하는 매니저한테 월급도 잘 안 줬어. 월급을 주긴 줬지만 오버타임에 대한 수당을 안 주더라고. 내가 그 대표한테 그랬지. 결혼한 사이도 아니고 서로 결혼했다 하더라도 오버타임 수당을 웬만하면 다 무조건 줘라. 그래야 그 식구도 더 집중하게 된다. 내가 옛날에 데리고 있던 실장이 어머니하고 남편하고 셋이서 일을 했는데 11년 동안인가 일을 했는데 월급을 한 번도 못 받았대. 엄청 착한 와이프지. 물론 생활비가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한 번도 개인적인 돈을 받은 게 없는 거야. 그러니 사람이 점점 더 지치고. 그러니까 가족 식당의 경우에는 남들보다 오히려 더 철저하게 급여를 주고 거기다 왜냐 가족이 오죽 잘해주겠어 가게에서? 당연히 손님한테 더 친절하겠지. 그러면 더 주는 건 못할 망정 덜 주지 말아야지. 이거를 지켜줘야만이 일단은 서로 간의 그런 어떤 불협화음이 적어지는 거야. 형수가 월급을 더 달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금 분배에 대한 문제가 생긴 거거든. 근데 이제 그 도련님이라는 사람은 아니 맨날 카운터 나와서 인터넷하고 들어가는데 월급을 더 달라는 게 말이 되냐 이건데 이런 것들에 대한 확실한 선이 그어지지 않으면 이건 계속 불협화음이 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엔 가족한테 돈도 안 주고 부려먹지 않았나요? 네 것이 내 것이고 다 같은 거라는 네. 개념이 있었던 것도 그렇죠. 사실이죠. 무조건
지금 있는 직원보다 더 많이 책정해줘야 돼요. 여기서는 지금 음. 이미 여느 홀서빙보다 많이 받고 계신데 또 올려달라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이제 급여 협상이 이루어져야지. 그러면 형수 나와서 핸드폰으로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라고 명확하게 말을 해야지. 우리가 여기서는 업무를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고, 그것이 만약에 불편하다면 시간을 좀 더 줄여보자 이렇게 서로 협의해야 된다는 거지. 회사에서 임금 협상하는 것처럼 서로 얘기를 나눠야 돼요. 문제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잘 다루면은 약이 되고 잘못 다루면 독이 되는 그럴 상황이 수도 있죠. 개인적으로 내가 오늘 여기서 출연료는 안 받지만 되게 정말 많은 거를 얻고 가네요. 거기에 대한 질문이 또 급여가 아니라면 수익 배분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얘기고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각자의 급여 측정이 먼저입니다. 시급으로 받아도 좋으니까 무조건 내가 매장에서 움직일 경우에 그 시간당에 대한 급여를 반드시 지급하시고 그 다음에 수익 배분을 나누는 게 맞다고 봐요. 장사가 잘 되고 있다고 여기 나와 있네요. 근데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임금의 협상에 대한 얘기가 나온 거죠. 입장이 되게 애매할 것 같아요. 어머니, 저 형, 형수 이렇게 쓰면은 어머니 매장일 거잖아요. 아니면은 어머니 아니면 형의 매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매장이라고 해도 어쩌면은 거의 형한테 넘어갈 매장이고 일단 내 매장이 될 가능성이 없는 상황이라서 되게 애매한 입장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어느 누구의 매장이든 간에 이거는 애매할 것도 없고, 왜냐면 이 각자 적절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것부터 나오기 시작한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가장 큰 교훈은 저부터도 그렇겠지만 기본의 룰을 그렇죠. 명확히 정해놓고 정해야죠. 그리고 영업이 잘 돼서 초과 수익이 발생하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여기는 그 제 생각에는 급여는 명확하게 지금 책정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일하는 사람들이 일에서 경계선이 없는 거지. 그렇죠. 조금 늦게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상대적인 비교를 하는 거죠. 중간에 또 시장도 보러 가고 그렇죠, 막 그런 그렇죠. 건데 급여를 받으면 급여를 받는 만큼의 또 일을 해주는 게 그렇죠. 서로 규칙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뭐 가족이니까 난 좀 늦게 나와도 돼. 이거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